이 남자의 이름은 루자오 씨. 안심병원의 신임 병원장인 루자오 씨는 주말을 맞아 혼자 야외로 나왔습니다. 통화를 마치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 소리에 다가가 보니 다리를 다친 양 한 마리가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스란. 그녀는 깊은 산속에 있는 타오위안 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곳에는 소장님도 부소장님도 있지만 웬만한 일은 모두 그녀가 맡고 있는데요. 예스란은 구시렁대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성격입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는 원래 대형 병원인 안심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으로 파견을 왔는데 엄마에게는 비밀로 한 상태였습니다. 남친과 헤어진 사실도 엄마는 아직 모르고 계신데요. 대충 둘러대고 들어가려다가 양 우리를 살펴보는데 양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편 다친 양을 태우고 병원에 가려던 루자오 씨는 악천후로 인해 날아온 돌덩이가 차에 박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일단 양을 데리고 차를 빠져나왔습니다. 양을 찾아 헤매던 예스란의 눈앞에 나타난 누가 봐도 양도둑처럼 보이는 루자오 씨. 이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진료소로 돌아와서 예스란은 루자오 씨에 대한 취조를 시작합니다. 의심을 푼 예스란은 루자오 씨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치료가 끝나고 부소장과 예스란은 루자오 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최근 동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짜 약주를 속여 파는 사기꾼이 돌아다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스란은 루자오 씨를 그 사기꾼으로 100% 확신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차를 찾으러 갑니다. 루자오 씨의 차는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물론 예스란은 이것도 그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자오 씨는 억울한 나머지 자신의 신분이 안심병원 원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예스란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길도 막히고 휴대폰 신호도 안 터져서 어쩔 수 없이 루자오 씨는 예스란을 따라 다시 진료소로 돌아옵니다. 진료소에 돌아와서도 자신이 안심병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루자오 씨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예스란은 급기야 빗자루를 듭니다. 약주 사기꾼으로 몰린 데다가 기름 막혔고 전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 루자오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있습니다. 소장님은 사기꾼이라도 밥은 먹이자고 했지만 단호한 예스란. 결국 예스란은 자신이 안심병원에서 파견 온 의사임을 밝히면서 그가 병원장일 리 없다고 이야기하며 밥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합니다. 맙소사, 딸랑 하나 남은 컵라면을 먹고 있는 루자오 씨. 열받은 예스란은 나중에 꼭 갚으라며 차용증까지 쓰게 합니다. 아직 길이 막혀서 쫓아낼 수도 없고 예스란은 루자오 씨에게 일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비위약한 도시남자 루자오 씨는 토할 것 같지만 나름 열심히 일을 해내는데요. 루자오 씨는 예스란이 깊은 산골까지 오게 된 이유를 물었고 예스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심병원에 있을 때 예스란은 병원에서 거절한 어려운 환자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의사인 부원장이 집도했지만 결국 수술에 실패했고 이를 통해 상사인 황 과장에게 밉보여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짜리 파견이었지만 단단히 밉보였는지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예스란은 기약도 없이 복귀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스란 아버지의 기일이었는데 울적한 그녀는 몰래 창고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청소 중이었던 루자오 씨가 있었고 두 사람은 창고의 약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술 좀 마신다더니 금방 취해버린 루자오 씨를 예스란은 부축해 안치는데요. 마침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는 또 남자친구를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녀는 술에 취해 앉아있는 루자오 씨와 적당히 사진을 찍는데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뜬 루자오 씨를 보고 예스란은 화들짝 놀래서 둘러댑니다.
我妈她 하지만 루자오 씨는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그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그럴듯한 포즈로 사진을 찍어봅니다. 妈，这是前几天拍的。 다음날 예슬아는 새벽 왕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陆朝夕走了。 마침내 길이 뚫려서 황급히 루자오 씨는 돌아갔는데 인사도 없이 떠난 그에게 예슬아는 좀 서운한가 봅니다. 对吧？看您说的。 도시로 돌아간 루자오 씨는 신임 병원장으로서 바로 병원에 출근합니다. 아버지의 친구이자 부원장을 맡고 있는 가오 부원장이 비서도 미리 구해놨다며 참견을 시작하는데요. 의료기계와 약품을 왜 잔뜩 샀냐고 가오 위원장은 묻습니다. 要给山里诊所做个小捐赠。 오늘도 변함없이 진료 중인 예슬아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说是有我一车货要送过来。 초음파 기계와 약품들을 보고 그제서야 예슬아는 루자오 씨가 사기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안심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지만 병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에 또 좋은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바로 병원 인사부에서 다음 주부터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문자가 왔거든요. 예슬아는 그간 정이 많이 든 소장님과 부소장님에게 풍성한 점심을 대접하고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예슬아는 소아과로 출근을 하자마자 원장실에 호출을 받습니다. 원장실로 올라가는 예슬아는 정말 루자오 씨가 원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我们也不更新，不会是真的吧？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다행히도 원장은 루자오 씨가 아니었는데요. 听说有人在桃源村假冒新院长。 예슬아는 자신이 가짜 병원장을 혼쭐 낸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뒤쪽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루자오 씨. 루자오 씨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자신이 루자오 씨를 괴롭혔던 일이 생각나서 차마 예슬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是我让你受罪了，我在这里。 일단 예슬아는 사과부터 합니다. 루자오 씨가 정말 복수를 하려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예슬아는 많이 헷갈리는 상태. 是糊涂账，算都算好久。 병원으로 복귀해서 기뻐했는데 이런 난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소아과 상사 황 과장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진료를 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我排班的事您考虑的怎么样了？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된 루자오 씨는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我正好身边缺个助理，既然叶医生的工作 예슬아는 루자오 씨가 자신을 곁에 두고 괴롭히기 위해 비서직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发身心，难道是憋了个大招？ 사실 루자오 씨는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가오 부원장이 비서를 자기 사람으로 준비한 것을 눈치챘었고 마침 예슬아의 사정을 듣고 급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서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예슬아는 루자오 씨에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칩니다. 하지만 루자오 씨는 단지 임시 비서일 뿐이라고 하며 역제안을 합니다. 都可以回到原来的岗位上，作为额外回报。 오늘 안으로 확답을 하기로 해 혼자 끙끙 앓던 예슬아는 룸메이트에게 상담을 하고 그녀의 룸메이트는 비서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让他觉得报复你一点意思也没有。 예슬아는 오늘 안으로 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루자오 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고 무작정 그를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루자오 씨가 집에 왔고 우산에 긁혀 살짝 다친 예슬아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还是你不相信我的人品？ 루자오 씨는 예슬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치료가 끝나자 예슬아는 비서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就是为了报桃源村的仇。 다음 날부터 예슬아는 안심병원 소아과 의사가 아닌 신임 병원장 루자오 씨의 비서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루자오 씨는 신임 병원장으로서 안심병원의 내부 개혁을 원했기에 예슬아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하나하나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떤 난관을 함께 극복하게 될까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두 사람은 좀 더 가까워지겠죠? 지금 보신 드라마는 증순이 양결 주연의 아가능 우도료 구성 오나의 여신님으로 이 영상에는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과정을 요약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지 방영일 기준 2022년 말에 방영을 한 드라마로 왓챠피디아 평점 4.0, 현지 평점 사이트 평점 8.1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현대극 드라마는 8점대의 벽을 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아가능 의도료 구성입니다. 이 드라마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해한 드라마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하게 설레는 드라마로 주인공들이 늘상 궤락에 빠져 허우적대는
어리숙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답답함도 거의 없습니다. 드라마판을 뒤집어 놓는 빌런도 그다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참 심심한 드라마인데 그게 또 참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극중에서 루자오 씨를 연기한 배우는 증순이라는 배우입니다. 요즘 꽤 핫한 배우인 증순이는 오디션을 통해 아이돌로 먼저 데뷔한 배우입니다. 2014년에 프레쉬 극객소년단으로 데뷔했으나 1년여 만에 탈퇴를 하고 모델과 배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목을 받은 것은 2019년에 공개된 무협 드라마 의천도령기 2019에서 주연인 장무기 역으로 출연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국내에도 주지양 역을 맡은 축서단의 미모로 꽤나 화제가 되었던 이 드라마에서 증순이는 무림고수로 성장하지만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여주는 장무기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고 2019년에 신인상 후보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을 오가던 증순이는 2022년 12월에 방영한 아가능 우도료 구성을 찍으며 로맨스 남주로도 각광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인 2023년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 연하루에서는 방다병 역으로 출연했는데 주연 배우 성희와 환상의 케미를 보여주며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연으로 자리 잡은 증순이는 전희미와 전경기, 이심과 칠야설, 백록과 임강선을 촬영했습니다. 방영을 기다리고 있는 증순이의 작품들이 모두 대작급 작품들이라 그의 앞길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일 것 같다는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 예슬한 역을 연기한 배우는 양결이라는 배우입니다. 2015년에 악유유 전설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양결은 데뷔 3년 만에 출연한 웹드라마 쌍세총비가 대박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예산 웹드라마에 지나지 않았던 쌍세총비는 제작비 대비에 엄청난 가성비 흥행을 하며 시즌3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웹들을 통해 도약한 양결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도 꽤나 핫했던 무협 드라마 절대쌍교에서 진철원과 함께 출연해서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장신성과 변성리적 나일천, 호일천과 청화저양적 아연해파에 출연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청화저양적 아연해파는 우리나라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극중에서 양결은 우리나라 배우 김하늘이 연기한 서이수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최근 작품은 절대쌍교 이후로 두 번째로 만나는 진철원과 함께하는 백색 감람수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드라마 아가능 우도려 구성 오 나의 여신님은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